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5번 주제에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제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감독 강화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좀 신설이 됐는데, 한 장을 좀 넘겨 보도록 할게요. 예, 본문 내용 들어보시면, 1번에 조사 또는 검사 요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목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냐면 국장이 금감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하나 적어볼게요. 국장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일종의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금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융업이니까 국장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금감원장한테 얘 좀 조사 좀 해줘. 우리 그 피감기관인 협회가 약간 좀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검사한 결과 어떤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건 제목에다가만 채색을 좀 할까요? 개선 명령권. 자, 개선 명령은 국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감원장이 하는 건가요? 예, 그냥 국장이 하는 겁니다. 예. 금감원장은 뭘 하는 거죠? 그냥 조사 검사만 해주는 거지. 예, 권한은 없어요. 예, 그래서 개선 명령은 국장이 하는 거고 오른쪽 3번에 보면 협회 임원에 대한 제재라고 했는데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다. 예,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예를 들자면 징계, 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재 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역시 국장이 하는 거죠. 예, 모든 권한은 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하고 전체 채색을 좀 한번 하시고 별표도 한번 잡을게요. 지급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이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은 협회가 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줄 돈만큼을 다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래? 10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야.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10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공제료 수입 잡아서 딴 데 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갖고 있으라는 거야. 예. 그러면 엄청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제료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막 부동산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엄청난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 비교할 것은 책임 준비금이 아까 몇 분의 몇 이상이라고 그랬지? 100분의 10 이상. 그거는 늘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책임 준비금이고 이거는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100분의 90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로 갖고 있으면 돼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채, 공채 이런 거. 예금도 물론 가능할 수 있는데 예금은 이제 현금으로 보니까 국채, 공채 이런 안전자산 부동산 같은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뒤장 넘기시고 366, 6번 주제에 민법의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3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거냐면요. 협회가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사단법인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협회가 뭐라고요? 사단법인입니다. 협회 사단법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협회는 사람 중심의 법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법인에 들어간다. 오른쪽에 367페이지 협회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44조 1항 주어에만 채색 한번 할게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오로지 누가 갖고 있어요? 국장. 예, 다른 관청은 지도감독을 할 수 없고 국장이 할 수 있는데 다만
국장인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랬죠? 금감원장한테 이제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면 본문 내용에 위반시 제재 쪽에 보면 협회가 지도 감독을 부르겠다 이러면 500과태료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협회에서 무조건 제재 나온다. 그러면 다 뭐 500과태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373페이지 8장 보칙. 보칙에서도 문제가 11년 연속 계속 나오다가 지난 28회 시험에 한번 쉬었는데 올해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안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포상금 제도가 좀 중요합니다. 무슨 제도가 중요하다고요? 포상금. 자, 포상금은 신고 포상금인데 일정한 뭐 그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국가가 이게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 포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간첩 신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죠? 많이 안 해봤어요? 예, 저는 많이 했는데 간첩 신고. 그러니까 무슨 뭐 간첩 신고 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 아니라 그 이제 뭐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일부러 간첩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초딩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신고하게끔 막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뭐 매일같이 뭐 어떤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해가지고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게 하고 표어 만들게 하고 그 포스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런 거. 그다음에 신발에 흙 묻어 있는 사람, 신발에 흙 묻어 있는 사람. 또는 오랜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신고하는 거야. 그게 진짜 간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신고를 해야 돼. 캠페인 기간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초딩 애들한테 뭘 줘. 노트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막 준단 말이야.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거 해봤잖아요. 그런 거. 삐라 같은 것도 주워서 막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면 뭐 막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 방공이 엄청나게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간첩들은 막 다 이렇게 괴물처럼 그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신고하면 국가가 뭘 이렇게 주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해? 포상금 제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간첩 신고하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간첩을 내가 신고해서 간첩을 잡으면 3억 나와요, 3억.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300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지, 물가가. 지금은 3억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포상금이라고 해요. 뭐 신고하면 받는 돈, 포상금은 일단 중요하고. 자, 일단 이제 본문 내용 내려오시면 업무의 위탁을 좀 보는데 45조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니까 우리 그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관청이 다 나온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청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냐면 일단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관청이 다 해버리면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겠잖아요. 뭐든지 다 공무원이 다 해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려면 좀 슬림화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일들은 민간 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무 위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업무 위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 위탁하는 거. 근데 본연의 업무는 위탁하면 안 되니까 본문 내용 쭉 내려오시다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교육에 관한 업무.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교육은 몇 가지 교육이죠? 4가지. 자, 뭐가 있지? 실무, 직무, 연수, 사고의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자격 시험 뭐 이렇게 출제해서 채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독 같은 거 그것까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출제하지 않고요. 넘어가고요. 2번 주제에 2절에 포상금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 보시다시피 계속 나오다가 11년 연속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안 나왔어요. 28회 올해는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46조 1항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등록관청은 일단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포상금은 누가 준대? 등록관청이 준대. 등록관청 시군구가 다음 각호 연한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뭔가 알려야 되겠지. 신고든 고발이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포상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나 고발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가지 자를 신고해야 돼. 세 가지 자. 1호 제9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줄여서 얘기하면 뭐죠? 무등록 중개업. 거기다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이게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죠? 3년 3천.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하면 3년 3천. 그럼 이 사람은 범죄자잖아요. 3년 3천의 처벌을 받으니까 이 사람 신고하면 돈 준대. 포상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역시 신고해도 돈 준대. 이거를 줄여서 부정등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정등록. 우리 절대적 취소에 들어가는 거. 이거 몇 년 몇 천? 1년 3천은 없어. 1년 3천은 없고요. 3년 3천. 예, 3년 3천. 예. 1년 3천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건 없어요. 예. 자, 3.5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이거를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사람 이 사람도 형벌이 있는데 몇 년 몇 천이죠? 1년 1천. 예, 1년 1천.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범죄자들을 신고해야 돼. 그러면 뭘 주겠대?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대여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돈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항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질문, 포상금은 누가 준다 그랬죠? 좀 전에 등록관청. 그럼 등록관청은 시군구잖아요. 그럼 시군구는 지자체잖아. 지자체 재원으로 줄 건데 지자체 재원으로 주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를 뭐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얼마를 주나 보니까 오른쪽에 50만 원 준대. 50만 원. 예? 건당 5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건당 얼마로 하고 50만 원.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국가가 여기에서 얼마를 보조할 수 있냐면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거기도 한번 채색 한번 해볼까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국가가 얼마를 건당 보조할 수 있다는 거야. 25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대. 예, 국가가 25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자, 포상금은 얼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까지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이야, 그냥. 근데 그 중에서 국가는 얼마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25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어. 그럼 국가가 돈 없으면 5만 원만 보조해도 돼? 그럼요. 예. 포상금은 정액제인데 50만 원인데 국가는 50%까지 말하자면 보조할 거고 정률로 보조하는 게 아니라 비율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만 원만 보조해 줄게 해도 되고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지급 사유는 세 가지 있었는데 요거를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분들 문제 좀 풀다 보면 요 포상금 지급 사유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냥 뭐 이거를 따로 시간 내서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밑에 3번이 좀 중요해. 지급 조건.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 지급 조건은 가로를 한번 열어요. 제목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적을 건데 동시 충족. 그러니까 밑에 네 가지가 다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야. 포상금은. 그러니까 네 개가 동시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고한 사람이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무등록이든 부정등록이든 양도되어든 사유에 해당이 돼야 줄 거란 말이야.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데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줘야 돼. 발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뭐 하고 있는 건은 안 준다는 거야. 알고 있는 건은 안 준다는 거야. 그 얘기는 왜 행정기관에 알고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신고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포상금 받으려면 가장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가장 빨리. 가장 먼저 해야 포상금을 그나마 5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뭐를 해야 돼. 신고나 고발을 해야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의심만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함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그 함경직 목사님이라고 좀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자기가 이제 한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하실 때 어떤 여자 신도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막 그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신도가 기도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물어본 거예요. 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뭐를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복권 같은 거 하나 당첨되게 해달라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했다니까 그냥 리얼하잖아. 그냥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신도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샀냐고 물어봤어요. 복권을 샀냐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복권은 샀냐라고 물어봤대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하려면 사야 당첨이 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권을 안 사는데 어떻게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냐고 아무리 신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 신도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신도가 안 샀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복권 사라고 사고 기도하라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신고나 고발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 빌려서 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맨날 계획 짜봐야 소용없어. 계획. 여러분 계획 안 짜요? 계획? 뭔 계획? 민법에서 몇 점 맞지? 학계론에서 몇 점 맞지? 이거 계획 백날 짜봐야 소용없어요. 계획 짜다가 다 시간 다 가.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 계획 짜는 시간에. 그래야 이제 더 맞는 거지. 그게 뭔가 이렇게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 4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나 고발한 건에 대해서 채색을 좀 합니다. 검사에서부터 끝까지 다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또 그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건데 사례로 굉장히 잘 나와. 그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하나만 해 놓으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사기관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서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사를 해 보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말하자면 무죄, 유죄 이런 개념을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소를 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걸 검사한테 보내요. 이걸 이제 우리 검사에 넘어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합의해서 빼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합의하면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뭐 사고 치고도. 근데 일단 검사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좀 약간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검사는 3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검사는 일단 무혐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죄.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냐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소제기. 이 공소제기하는 거를 두자로 기소했다라고 해. 기소. 그러니까 기소했다라는 건 소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공소를 독점해요. 그래서 검사 기소 원칙. 그래서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기소를 못해.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기소를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검사만 기소를 독점할 수 있다고. 그리고 기소하는 거를 조금 뭐 할 수도 있냐면 유예할 수도 있어.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그 기소유예는 언제 하냐면 이럴 때 해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 도주해버린 거야. 그러면 기소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소유예. 또는 피의자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뭐 우리 뭐 보면 요즘에도 뭐 누구 하나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다 죽어가잖아. 갑자기 뭐 다 죽어가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렇지? 예. 멀쩡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있어 그런 사람. 지금 뭐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수사할 단계에서 그런 거는 기소유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다 죽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그 사람 또 잘못 데려다가 수사하다가 죽으면 또 이게 또 민심이 또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중요한 건 이거 두 개가 유죄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돈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걸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 판사한테 보내는데 이걸 두자로 뭐라고 해? 기소라고 해. 그럼 이제 판사는 2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아니면 뭐 해. 유죄 아니면 무죄.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유죄의 경우에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이 검사가 유죄 결정을 했을 때 나오지? 그러면 판사가 유죄든 무죄든 다 돈 나와 안 나와? 나와. 왜 나와? 검사가 뭐 했으니까? 기소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려도 무죄 판결을 내려도 돈 나온다는 거. 그 왜 나오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 경우에 나오네. 공소제기, 기소유예, 유죄, 무죄. 어떤 거든지 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죄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실형받아도 유죄입니까? 네. 집행유예 받아도 유죄입니까? 네. 어제 그제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 집행유예는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유죄야, 유죄. 그 인터넷 뭐 기사들 보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워낙에 무식해가지고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렇게 또 나오는 인터넷 신문사도 있더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로 풀려났다 그랬어요? 집행유예는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선고유예는 죄가 있어, 없어? 있어. 이것도 선고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니까 유죄야. 전부 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하면 다 나와. 심지어는 뭐도 나와? 무죄 판결을 내려도 나온다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사례로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포상금 지급 방법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건데 그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의 사건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50만 원인데 2인 이상 공동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2인 이상 공동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2인 이상 공동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응?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했다는 거야. 그럼 줄 등록관청 입장에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지. 예,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균등하게 배분 지급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빨리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균등 배분 넣어놔서. 그럼 두 명이면 얼마씩? 25만 원씩 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이면 5만 원씩. 예, 10명이면 5만 원씩 줘야 되잖아. 근데 그 10명이 다 친구 사이인 거야. 예? 친구 사이라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합의했냐면 야, 우리 5만 원씩 받으면 뭐 하냐? 한 명한테 몰아주자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사다리 탄 거야. 해서 사다리에 걸린 사람이 다 갖기로 한다라고 합의하면 그 합의해서 걸린 사람한테 준다. OX. O 맞아.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받을 거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다만에서부터.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차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대. 그러니까 사다리 탔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한대. 왜 그렇게 할 거냐면 자기들끼리 뭐 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원래 받을 돈인데 한쪽에 몰아주기로 했으니까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볼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역시 하나의 사건이면 줄 돈 얼마? 50만 원. 자,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2건 이상의 신고라고 나왔죠? 거기다가 채색 하나 해볼게요. 건수가 잡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응? 시간차가 있었다는 얘기야. 시간차가. 그러니까 먼저 한 건 들어오고 이어서. 그러면 빨리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돼? 최초 신고. 거기 최초 신고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면 뒤에 뭐라고 받아야 돼? 균등 배분. 네, 그 다음에 2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최초 신고. 이렇게. 사다리 탈 수 있는 건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 공동 신고했을 때, 공동으로 들어왔을 때만 사다리 타는 거고 사다리는 아무 때나 타면 안 됩니다. 예. 자, 넘어갔고요. 379페이지 3절에 보면 행정수수료 있는데 행정수수료 가끔 한번 나오는데 가끔 이건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민이 관에 내는 돈. 다시 민이 관에 내는 돈을 뭐라 그래? 행정수수료라고 그래. 민이 관에 내는 거. 우리 뭐 할 때 이렇게 내는 거.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돈 내야 돼. 행정수수료. 어떤 거를 낼 건지 한번 볼 거고요. 조문은 생략하고 밑에 본문 내용 내려가시다 보면 2번 주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1. 자격시험 응시하고자 할 때라고 돼 있죠. 이거 여러분 이제 돈 내셔야 돼. 언제쯤 내냐면요. 8월 초에 내야 돼. 8월 초에.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낼 건데 그 자격시험 응시할 때 내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28,000원이었거든요. 28,000원. 그 돈이 28,000원이면 비싸요, 싸요? 적당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 비싸, 싸? 에? 비싸.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5,000원, 만원 이렇게 받거든. 근데 28,000원은 비싼 거잖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자격증 교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부 비용은 따로 안 받아. 자, 무슨 비용을 안 받는다고? 자격증 교부 비용은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28,000원을 우리가 내잖아요. 그러면 뭐를 받아야 본전을 하는 거야. 자격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시험만 봤대. 그럼 뭐야? 그럼 손해인 거야. 손해라고. 왜 손해를 해, 사람이? 손해를 봐. 최소한 뭐는 하고 살아야 돼. 네, 본전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꼭 본전 하세요. 예.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무슨 비용은 없다고? 교부 비용은 없어. 교부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교부 비용은 있어. 그러니까 뭐든 재교부 해달라고 할 때는 종이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교부 비용은 받아.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을 신청할 때도 돈을 받는데 이건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면 관청 공무원이 현장 한번 나와 봐야 되나요? 네. 그런 인건비는 내야지. 네. 그런 인건비 낸다고 생각하고 밑에 등록증 재교부 돈 내야 되고요.
설치 신고할 때도 현장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내야 되고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도 돈 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격증 교부 비용이야. 그건 없어요. 왜 없다고? 내가 응시료에 포함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없고요. 380페이지의 4절하고 381페이지 5절은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생략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384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하고 385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요거 시간을 대신 뭐 한 1분에는 못 풀어요. 한 1분 한 뭐 30초? 뭐 이 정도 시간 충분히 갖고 한번 풀어보시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꼭 풀어보시고 388페이지 가시면 이제 9장의 벌칙으로 가는데 벌칙 내용 간단한데 문제 수로 하면 2개 내지 3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도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단순한 암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먼저 개관을 좀 잠깐 해볼 건데 오른쪽 박스를 좀 보니까 389페이지 중간 박스 행정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벌을 2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거든요. 뭐하고 뭐를 합쳐서 행정벌이라고 할까요? 형벌과 질서벌. 거기 형벌에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까요? 벌. 그 다음에 밑에 질서벌에도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잡으면 둘 다 뭐라는 거야? 벌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되는 단어만 모아보면 행정벌이 나오죠. 그렇죠? 공통되는 단어만 모으면 행정벌이잖아. 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똑같이 벌과 벌이니까 이거를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병과하면 안 돼. 중요. 자, 뭐 할 수 없다고? 병과할 수 없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것 중에서 부정 등록하면 어떻게 되죠? 3년 3천의 절대적 취소 뭐고? 자, 3년 3천의 절대적 취소는 병과가 되는 거야.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가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형벌하고 질서벌은 절대 병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유형이 같은 거니까. 유형이 같으니까 서로 뭐 하면 안 된다고? 병과하면 안 돼. 나머지는 싹 병과해도 괜찮아? 예. 근데 뭐하고 뭐끼리는 병과하면 안 돼. 벌과 벌끼리는 병과하면 안 돼.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애가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맞았어요. 응?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아빠가 들어와서 저녁에 또 맞으면 애는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때리면 안 돼. 한 명만 때려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왜 그러냐면 부모를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면 억울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때리려면 한 명만 때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때릴 거 누가 때리는 게 좋아? 엄마가. 엄마가 좀 때리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때리면 이제 사이가 멀어져. 사이가 좀 멀어져가지고 이게 좀 골치 아파져. 이제 감당이 안 돼. 근데 이제 엄마가 때리면 그나마 괜찮아. 맨날 붙어 있으니까.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형벌은 이제 2가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 좀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네. 3년 2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수정. 3년 2천 아니고 3년 3천으로 바꿔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형벌이 몇 년 몇 천 있다고요? 3년 3천. 그 다음에 밑에 또 몇 년 몇 천 있어? 1년 1천.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년 3천은 그 개수가 5개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1년 1천은 10개나 돼. 그러니까 되게 세잖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한다면 뭐를 암기하는 게 좋으냐면 3년 3천을 암기하는 게 훨씬 좋고 일단 출제는 꼭 하나 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500자리 100자리가 있는데 그 500자리 100자리가 둘 다 사유가 8개씩 있어요. 근데 중요하기로는 100자리가 더 중요해. 그래서 100자리를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형벌 쪽에서는 두 가지를 암기할 건데 얼마짜리 3년 3천하고 100짜리. 예, 이제 제가 요것까지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이제 암기할 건 없어. 우리 과목에서. 나머지는 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년 3천 100짜리 요것만 암기하시면 이제 암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에 또 암기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아무튼 뭐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야. 조금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이제 48조가 있는데 48조는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이에요. 49조는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은 따로 안 보셔도 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오시면 3년 3천 쪽에 있는데 1번부터 여기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89페이지 맨 밑입니다. 3년 3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지. 무등록 중개업. 예.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넘기시고 2번에 보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걸 또 뭐라고 할까요? 부정등록, 무등록, 부정등록, 무등록, 부등. 우리 다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이 있는데 3번, 4번, 5번 왼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3번, 4번, 5번 왼쪽으로 묶어보고요. 3번이 뭐냐면 증서매매업이고요. 5번이 직접거래 쌍방대리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그렇고 5번이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야.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예, 어디에서? 아니 절치 말고 내자로 금지행위에서 예, 금지행위에서 보셨던 것들이야. 증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금지행위에서 왜 3년 3천짜리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지행위 3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3천은 별도로 암기하고 말고가 없어. 그냥 저절로 외워져야 돼. 예, 다시 3년 3천은 금지행위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등록, 부정등록, 금지행위 3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건 별도로 시간 내서 외울 게 없고 아무튼 3년 3천은 알고 있어야 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에 비해서 1년 1천이 되게 많은데 그 1년 1천은 10번만 전체 채색하시고요. 10번만 알고 있을 거예요. 1년 1천은 10번만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거. 자, 10번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가로 부분까지. 그걸 뭐라고 하지? 6자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초월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지?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해요. 1년 1천에서는 그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미수법은 처벌이 가능한지라고 했는데 미수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미수 이런 거 처벌하나요? 해.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범죄 행위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려다가 안 한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392페이지 넘어오시고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우리 손해배상 파트에서 한번 봤던 건데 뭐 간단하게 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양벌이라는 건 누가 잘못하면 고용인이 잘못하면 그를 고용한 누구까지 개공까지 같이 처벌하는 게 양벌이니까 50조 한번 읽어볼게요. 소공 중개부조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48조가 몇 년 몇 천이었냐면요 3년 3천이었어요. 또는 제49조 49조가 몇 년 몇 천이었냐면 1년 1천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여기까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용인이 형벌을 받으면 뭐 이런 거예요. 고용인이 3년 3천이든 1년 1천 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러니까 고용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계공에 대하여도 채색을 좀 합니다. 그 계공에서부터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까지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고용인 잘못하면 누구까지 처벌? 계공까지. 이때 중요한 거는 무슨 형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가 뭐지? 그거? 징역형은 처벌하지 않는다. 징역형. 무슨 형만 처벌한다? 벌금형. 왜 그러냐면 법인이 있어서 그런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고용인이 뭘 잘못하면 개공까지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뭘로만? 벌금형으로만 처벌. 아무튼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도 양벌은 양벌인가요? 그럼요. 양쪽 모두 처벌받으니까 양벌은 양벌이지.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러한 규정을 면책 규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면책. 책임을 면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벌금 받기 싫으면 노력해야 돼. 뭘 노력해야 돼?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노력할 거냐면 증거 있어야 돼? 그럼요. 내가 마음만 노력하면 안 돼. 증거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인한테 항상 뭘 쓰게 만들어요. 뭘 쓰게 만들어? 업무일지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쓰게 만들어. 그래서 뭐 그게 매일같이 쓰는 게 좀 번거로우면 일주일짜리라도 쓰게 만들고 밑에다가 코멘트를 해줘요. 똑바로 살아.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 계속 써놓는 거야. 그렇게 해야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했을 때 내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그 면책이 되어질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같이 처벌 받는 거야. 오른쪽 넘어오시면 3번 주제에 과태료 있는데 여기도 늘 하나 나와. 과태료에서도 늘 하나 나오고 아까 과태료는 얼마짜리 있다 그랬죠? 500짜리 100짜리. 그래서 본문은 안 보셔도 돼. 여기서도 법조문이 약간 좀 뭐 많이 있는데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뒷장 넘겨보시면 500만 원 과태료 있죠. 395페이지 보시는 거야. 395페이지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그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게 있고 일단 거래정보사업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 거래정보사업자한테 과태료를 누가 부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장이 하겠지 뭐. 국장 한번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유는 특별히 안 보셔도 돼. 자, 2번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뭐 잘못하면 역시 500짜리 과태료 부과할 건데 역시 누가? 국장. 거기도 국장 한번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랑 협회는 누가 하는구나? 국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뒷장 가시고. 개공이 이제 3번이 나오는데 개공이 우리 확인설명 의무 이런 거 위반하게 되면 500과태료 받잖아요. 그럼 개공한테는 누가 어느 관청이 부과하겠어? 등록관청이. 그래서 개공은 무조건 등록관청이. 그리고 이제 4번에다가 따로 별을 2개 하세요.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4번이 왜 중요하냐면 개공과 소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개공과 소공이 뭐를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받게 되어지냐면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청이 달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청이 아니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정정. 그런데 위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야. 그래서 좀 특이한 개념인데 질문. 모든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지? 시도지사. 그러니까 3번에는 누가 부과했지? 등록관청. 근데 4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누가? 시도지사가. 그게 좀 중요해. 그래서 위하고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공하고 소공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안 받았어. 그러면 어느 관청이 부과한다고? 시도지사가. 왜 그럴까요? 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니까. 그런 거죠? 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잖아.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을. 등록관청이 주관할 수가 없다고. 연수교육이라는 교육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도지사밖에는 부과할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과태료 500짜리를 등록관청이 부과하던 시도지사가 부과하던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완전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등록관청이 부과한 건 누가 가져? 그 500만 원을 부과하잖아? 그럼 그게 누가 갖냐고? 지자체가 가져. 지자체 재원으로 잡히는 거야. 강동구에서 부과한 돈은 강동구 재원으로 잡히는 거야.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한 500과태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내용이. 그래서 이건 꼭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100짜리 과태료인데 100짜리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유가 아주 중요해. 사유가. 그래서 사유를 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기억번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게시물 그 다음에 니은번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부동산 중개라는 5자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명칭과 관련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때 뭐 사무소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니을번은 이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전 신고 우리 며칠 안에 해야 되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휴폐업 신고 안 했을 때 역시 100만 원 과태료 휴폐업. 그 다음에 비읍번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설명하고 관계증서에 사본 같은 거를 줘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도 100만 원 과태료. 시옷번은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해야 되거든요. 등록증 반납은 며칠 안에 해야 될까요? 7일 안에. 예, 근데 7일 안에 반납 안 해도 역시 100과태료. 그 다음에 이응번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부직개공. 그러니까 이제 문자 사용의 의무 이런 거 위반한 부직개공.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 요것도 이제 100과태료인데 이건 똑같은 거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왜 나가냐면 자격이 취소가 되면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돼. 7일 안에. 근데 그걸 반납을 안 했을 때를 말하고요. 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가 한번 칠판에 적어 볼 건데 요거 한번 좀 적어 주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번 적어 볼 건데 번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교재 순서하고 조금 달리 적어 볼게요. 이 순서는 나중에 우리가 암기할 순서예요. 휴폐업 신고를 안 했을 때. 휴폐업 신고. 예. 이번 게시물 미게시.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뭐죠? 우리 손해배상.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무소 명칭 관련한 의무 위반했을 때.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그리고 등록증 미반납.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할 때 명시 의무 위반. 8번째 자격증 미반납. 이렇게 8개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 순서대로 한번 좀 메모해 주시고요. 이거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볼게요. 요거는 별 2개짜리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 자, 이거 암기 코드 한번 잡아 드릴 건데 휴게 설사. 휴게 설사. 그다음에 이전에 이 반납의 반. 표 반.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다 써보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8개가 있는데, 자, 요 4개씩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휴게 설사. 휴게 설사.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반 표반. 예, 이반 표반. 예, 휴게 설사, 이반 표반. 예, 2판, 4판 아니고요.
2반 표반 이렇게 휴게설사 2반 표반 이렇게 총 8개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합니다. 여기서 특히 잘 나오는 건 특히 잘 나오는 거 하고 특히 잘 나옵니다. 100만 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히 잘 나오고 8개를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 또 뭐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냐면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하고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 하고 계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휴게, 설사, 2반, 표반. 우리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뭐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 법령은 다 끝났는데 암기 코드 한 것만 한번 좀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게 복습. 자격 취소 암기 코드가 뭐였죠? 자격 취소 암기 코드. 부정대선. 그죠? 부정대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부정대선.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뭐였었지? 결사부, 중3, 양업소. 그거 하고 지금 이거 또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건 뭐죠? 휴게설사, 2반, 표반. 그렇게 3개. 이건 꼭 암기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제 뭐 더 설명드릴 거 없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2편 넘어가겠습니다.